자, 10번 볼게. 자, 10번에 지금 g.fx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해달래. 자, 규빈이는 아까 간다고 4시에 가야 된다고 말해서 가는 거니까 봅시다. 자, x는 1에서 g.fx가 연속이 되고 싶대. 우리는 요거는 그냥 정의대로 가는 거지. x가 1일 때 연속이 되고 싶은 거니까 1의 우극한 값, 1의 좌극한 값, 1에서의 함수 값을 f 계산하고 gf 계산해서 다 같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fx 1의 우극한 1의 우극한 얼마냐면 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0보다 위쪽에서 다가가니까 0의 우극한. 자, 근데 1의 좌극한도 마찬가지지. 1의 좌극한도 0을 향해서 가는데 0보다 위쪽에서 다가가니까 0의 우극한. 선생님 이거 합쳐 쓸게.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 둘 다 0의 우극한이다. 그치? 0의 우극한. 그래서 g의 0의 우극한을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럼 gx 지금 0의 우극한은 얼마를 향해서 가냐면 3을 향해서 가고 있네. 얘는 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 1에서의 함수값. 자, fx는 1에서 함수값이 얼마냐면 k야. 그치? k. 요거 k야. k야. 그러면 g 뭐가 될 거야? k가 되겠지. gk. 요건 함수값이야. 얘가 뭐가 되면 되니? 3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써볼게. 이렇게 썼어. gk가 3이 되면 돼. 빨리 뭘로 바꿔? 함수로 바꿔. gk가 3이다. 빨리 함수로 바꿔봐.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돼? 왼쪽을 식으로 하는 y는 그냥 gx라고 쓸게. 그냥 gx랑 y는 3에 교점에 내가 계속 끝까지 쓰고 있어. 무슨 좌표? x 좌표. 그게 뭐가 되면 돼? k가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여기다가 y는 3 빨리 거. 요거잖아. 만나는 점 어디야? 여기 구멍 뚫려 있어. 안 맞나? 어디야? 여긴 거 맞니? 그때 x 좌표가 k라고. 그래서 4가 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래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니까 좋은 문제였고. 13번 봅시다. 아, 12번도 있구나. 12번도 봅시다. 고마워. 요것도 잘 보자. 인수정리로 풀 수 있어야 돼. 인수정리로 풀 수 있어야 돼. 잘 볼게. 자, fx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분의 fx가 1에. 자,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2로 가는 거니까 빨리 뭐만 비교하면 돼? 최고차의 개수만 비교하면 돼. 그럼 분모가 2차식이니까 fx도 2차식일 거고 그때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여야 된다? 2여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2인 2차식이다. 그냥 요 말 하고 싶었던 거네. 이거밖에 쓸 게 없어. 그치? 그 다음에 gx는 이렇게 쪼개놨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싶대. 자, 우리가 아까 했던 문제랑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얘 연속이야. 얘는 불연속이거든. 얘가 연속이고 얘가 불연속이면 얘가 0이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분수함수를 끼고 있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돼. 왜냐면 약분돼서 뭔가가 처리될 수 있거든. 그럼 그냥 0 된다라고만 처리하기에는 걔가 약분돼서 뭔가 없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도 뭐라 그랬냐면 그냥 이거 만들 수 있어. fx 곱하기 gx라는 함수를 내가 지금 만들 수 있지. gx가 쪼개져 있으니까 쪼개면 돼. x가 3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요거랑 fx랑 곱하면 되는데 선생님 fx를 최고차의수가 2인 2차 함수니까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놓을 수도 있는데 나 그렇게 놓고 푼 적 한 번도 없지. 안 풀 거야? 나 그냥 fx라고 쓸게.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쓸게. 난 인수정리 쓰는 걸 좀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쓰면 되지. 얘랑 fx랑 곱했어. 그 다음에 x가 3일 때는 얘랑 fx랑 곱하면 되니까 그냥 fx 나오게 텐데 봐봐. fx라고 쓸 게 아니라 x가 3일 때니까 뭐라고 써야 정확해?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정확하겠지. x가 3일 때니까. 그럼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으면 되잖아.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이게 같으면 되지. 자, 이제 잘 따라와. 극한의 기본은 뭐야? 대입이야.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분자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F3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맞니? F3이 0이 돼야 돼. 여기가 0이어야 된다고. 잘 봐봐. fx가 뭘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니? 3 집어넣어서 0 돼야 되니까 x-3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지. 최고 차이수 2래? 그럼 1차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잘 봐봐. 그냥 마음속으로 따라와봐. x-3, x-3 약분했어. 그래도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x-3이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2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끝났지? F1은 8이 답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0인자 개수 생각하면서 가야 돼. 맞아? x-3이 약분돼도 0이 나와야 된다. x-3이랑 뭔가 하나 더 있는데 약분해도 0으로 가려면 여기도 x-3이어야 되는 거잖아. 최고 차이수 2라고 했으니까 바로 x-3의 제곱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체크할 수 있어야 돼. 결국은 0분의 0꼴은 다 0인자 개수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들인 거니까 12번도 다이렉트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 13번. 자, 얘도 이제 사실 fx가 식으로 주어져 있어서 식으로 풀어도 되는 문제인데 무슨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냐면 fx가 영역별로 쪼개져 있는데 여기는 x고 여기 마이너스 x거든. 둘 다 1차식이잖아.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 편하다고. 빨리 뭐 할 거야? 그래프 그릴 거야. 빨리 그래프 그릴 거야.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그래프 그려보면 자, 이 정도는 우리 잘 할 수 있어. 지금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무슨 말이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러니까 지금 좌표 평면에 여기 1 있고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고 치면 마이너스 1 왼쪽하고 1 오른쪽에서는 얘를 그리면 되지. y는 x. 그럼 선생님 이렇게 표현해 볼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으면 y는 x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만 그릴 거라고? 1 오른쪽 여기랑 마이너스 1 왼쪽 여기만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는 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인 거잖아. 요 사이지, 요 사이. 요 사이에다가는 얘 그리면 돼. y는 마이너스 x. 구멍 뚫고 안 뚫고 중요하니까 이거 잘 봐주고.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게 y는 fx 그래프지. 이건 할 수 있어야 돼. 여기다 이렇게 쓸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 갑시다. 자, 그럼 기억하고 니은은 쉽게 처리가 될 거야. 기억. fx가 불연속인 점 2개냐고 물어봤어. 우리 불연속인 점이라는 건 불연속인 계속 얘기하지만 x좌표 개수 세달라는 거잖아. 그럼 지금 얘 여기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1일 때 불연속이니까 2개 맞아. 기억 맞고. 자, 니은 x는 1에서 얘가 연속이냐고 물어봤어. 고민 없이 맞아 틀려. 고민 없이 맞아야 된다고. 왜지? fx는 지금 x는 1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얘 불연속이야. 근데 얘가 뭐야? 1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야? 0이잖아요. 불연속이랑 0이랑 곱하면 무조건 연속이라고. 이 개념 되게 중요하다고. x-1은 연속 함수잖아. 근데 1 집어넣으면 0이지. 그러니까 불연속에다 0 곱하면 무조건 연속이라고. 계산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리가 돼야 돼. 선생님 이걸 고른 이유는 디귿 때문인데 fx의 제곱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냐고 물어봤어. 만약에 이걸 풀어서 맞춘 친구들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 지금 fx가 마이너스 1일 때 불연속이고 1일 때 불연속이니까 얘는 몇 개 확인해 보면 돼? 딴 건 관심 없고 마이너스 1에서랑 x는 1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비교해 가지고 풀면 돼. 근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뭘까? 나 지금 fx에 뭘 알아? c가 알지? c가 알잖아. 이거 함수 만들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되겠어? 똑같아.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 제곱하면 되고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 제곱하면 돼.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제곱하면 뭐야? x제곱.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제곱하면 뭐야? 아유 둘이 똑같네. 똑같네. 무슨 말이야? fx제곱은 x제곱이야. 요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연속이 맞지. 그러니까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식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19번.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정말 싫어하는 문제인데 그래도 내신에서는 좀 자주 종종 나오는 문제라서 한 번만 해볼게. 이 문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팅을 내가 싫어하는 거거든. 그냥 이 문제랑 별거 없이 별개로 이 문제랑 별개로 선생님 하나만 좀 얘기하고 갈게. 하나만 얘기하고 갑시다. 자, 수직선이 있어.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 수직선은 뭐냐면 그냥 실수 그 자체야. 실수 하나하나를 점으로 대응시켜 가지고 점이 무수히 빼곡하게 많이 모여서 선이 만들어지는 게 실수란 말이야.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너네 이제 극한 문제집 따로 푸는 친구들 있으면 그런 문제를 본 적이 있을 거야. x가 유리수일 때는 어떤 식을 따르고 무리수일 때는 어떤 식을 따르는데 이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확인해달라. 혹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달라. 난 이런 문제를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너네 이런 개념을 배운 적이 없거든.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 이 대학생들도 못하는 개념 중에 하나야. 그게 뭐냐면 무한과 유한, 카운터블과 언카운터블의 개념의 차이야. 이걸 구분할 수 있냐 없냐. 봐봐. 유한계랑 무한계. 유한계는 개수가 정해진 거지. 무한계는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거야. 자연수의 개수. 유한계야 무한계야. 당연히 무한계지. 죽을 때까지 셀 수 있잖아. 그렇지? 실수의 개수. 당연히 무한대지. 유리수의 개수. 당연히 무한대야. 정수의 개수. 당연히 무한계야. 근데 우리 카운터블, 언카운터블이라는 개념이 있어. 카운터블은 뭐냐면 셀 수 있는 거거든. 셀 수 있다. 언카운터블은 셀 수 없다야. 실수는 카운터블 할까 언카운터블 할까?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셀 수 있다. 이게 카운터블이거든. 손가락으로 매칭시킬 수 있냐라는 거야. 실수는 너네가 아마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언카운터블해. 셀 수 없어. 근데 이거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게 아니야. 골 때리는 개념을 하나만 얘기해주면 자연수는 카운터블해. 자연수는 셀 수 있다고. 자연수는 왜 셀 수 있을까? 애초에 자연수가 카운팅이잖아. 카운팅. 1, 2, 3, 4 카운팅이라고. 정수 카운터블해. 유리수는 언카운터블해. 그럼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봐봐. 1하고 2가 있어. 1하고 2가 있어. 이게 이제 수학인 거거든. 자연수라는 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내가 1이라는 숫자가 있잖아. 1 바로 앞에, 내가 1 바로 앞에 엄청 가까운 숫자를 콕 집었어. 콕 집었어. 지우야, 내가 진짜 너 몇 번 얘기해야 될까? 1 바로 앞에 숫자를 하나 콕 집었어. 이거 자연수일까? 아니야.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어. 왜냐면 자연수는 카운터블 하거든. 카운터블 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빼곡하지 않아. 빽빽하게 채워져 있지 않다고. 막말로 눈으로 1 바로 앞에 2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 멀리 떨어져 있어. 이게 카운터블의 개념이야. 그러면 유리수, 무리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게. 유리수, 무리수부터는 언카운터블해. 유리수, 무리수, 실수는 언카운터블 하다고. 1은 무슨 수야? 유리수지. 내가 1 바로 앞에 정말 가까운 수를 콕 집었어. 저거 유리수일까 무리수일까? 모른다고. 이게 언카운터블의 개념이야. 너무 빽빽하게 촘촘하게 있어서 세질 못해. 카운팅을 못하거든. 1 바로 앞에 수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몰라. 그럼 뭔가 극한이 존재하려면
이게 유리수로 갈 때랑 무리수로 갈 때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그냥 대충 그렇게 풀었다고. 근데 그 누구도 왜인지는 너네한테 설명을 못해. 이 언카운터블에 대한 얘기를 안 하니까 못한다고. 근데 지금 이 문제가 그거랑 매칭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냥 느낌상 하나는 이거 쓰고 하나는 이거 쓰면 되겠지 할 텐데 이게 지금 자연수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 앞에가 자연수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좀 이런 문제 내가 너무 싫어하거든. 그냥 그냥 그렇게 풀면 돼 라는 거로밖에 설명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답을 내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지금 얘기한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온 김에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한 거야. 난 너네랑 산수하고 싶지가 않다고. 그냥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가 너무 싫어. 그래서 볼게. 자, fx가 x제곱이 자연수면 요거고 x제곱이 자연수가 아니면 요거래. x가 자연수인지 아닌지는 관심 없어. 뭔가를 제곱했을 때 자연수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뭔가를 제곱했을 때 자연수가 아니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된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가 제곱해서 자연수가 되는 x의 값 중에 오직, 이 말이 사실 좀 중요하거든. 오직 k에서만 연속이래. k에서만 연속이야. 그럼 연속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빨리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정의 생각해야지. 극한값, 함수값 같아야 돼. 리미트 x가 k로 갈 때 fx랑 이게 연속이다의 정의잖아. 이걸 쓸 거라고. 이걸 쓸 거야. 그럼 자, fk는 뭘까? k는 뭐야? 제곱해서 자연수가 되는 수야. 맞니? k는 제곱하면 자연수가 되는 수라고. 그럼 둘 중에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맞아? 그치?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fk는 마이너스 6k 플러스 a야. 이렇게 돼. 그럼 극한은 k로 가까워지는 거잖아. k 주변의 값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 극한이라는 게 k 바로 앞의 수라고. k 바로 앞의 수는 뭐겠어? 제곱해서 자연수가 되는 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자연수는 빽빽하지 않다고. 무슨 확신이 있다고? 무조건 제곱하면 자연수 안 된다고. k의 극한은 무조건 이걸 써야 된다고. 무조건 이걸 써야 돼. 물론 사실 그냥 감으로 문제 풀 수 있어. 함수값은 이거 썼으니까 극한값은 이거 쓰면 되겠지라고 하면 되는데 자연수는 빽빽하지 못해. k 제곱해서 자연수면 k의 우극한이 됐건 k의 좌극한이 됐건 절대 제곱하면 자연수 죽었다 깨어나도 못 된다고. 그러니까 극한값의 함수는 누굴 써야 돼? 얘를 써야 돼. 근데 이게 하필이면 무슨 식이야? 다항식이잖아? 다항식의 극한값은 뭐랑 똑같아? 대입값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뭐랑 똑같아? 그냥 k 집어넣어. k제곱 요거랑 똑같겠지. 이 둘이 같으면 된다고. 같으면 돼. 저걸 만족하는 k가 오직 몇 개? 한 개. 이걸 만족하는 k가 몇 개? 한 개.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인데 k가 한 개 존재한대. 얘가 무슨 식? 무슨 방정식?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중근.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야. 사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지 같은 내용인데 얘를 함수값으로 쓰고 얘를 왜 극한으로 쓰는지는 알았으면 좋겠다고. 넘기면 x제곱 플러스 4x 넘어가면 플러스 5-a는 0 이렇게 되잖아. 판백 쓰지 말고 중근 갖는다는 거 얘가 완전 제곱식 된다는 거잖아. 완전 제곱식 되려면 얘가 4면 되는 거 맞니? 그치? 그러니까 a는 1이 되겠다. a는 1. 그럼 a에다 1 집어넣으면 k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f-1 구해달래. 잘 봐봐. 이제 봐봐. f-1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둘 중에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얼마야? 1이지. 자연수이 아니야. 맞지?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7이 답이다. 그냥 되게 말장난 문제야. 뭐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다 나쁜 문제다 떠나서 나는 정말 혐오하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푸는지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근데 이거 좀 다 하고 싶어도 돼. 나 지금 몇 번? 19번 풀었지. 다 하고 싶자. 뒤에 갈수록 쉬워져. 23번 봅시다. 오늘 클리닉은 어제 보니까 어제 클리닉 애들 막 15분, 20분 만에 다 끝내고 가더만. 자, 23번 봅시다. 나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특히 이제 비반에서는 우리 반은 이런 문제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 주기함수가 연속이다. 주기함수가 연속이다는 정말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나온 김에 하나만 좀 얘기해보고 갈게. 우리 지금 요거 fx는 fx 플러스 3을 보면 이제는 이걸 보고 아 얘는 주기가 x는 3인 주기함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이것도 볼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요게 성립해. 이거 뭘까? 이거 무슨 함수일까? 이것도 주기함수야. 주기가 3인 주기함수라고. 만들 수 있어야 돼. 내가 이거는 볼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우리 이건 볼 수 있잖아. 그치? 이 모양으로 만들어봐. 하나가 fx면 너무 보기 좋겠지. 하나를 fx를 빨리 만들어. 어떻게 만들면 돼? 여기 있는 x 대신에 내가 뭐 하면 돼? 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fx로 바뀌는 거 맞니? 똑같이. 여기다가도 똑같이 x 대신에 x 플러스 1 집어넣을게.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내가 만약에 시험을 낸다면 나 무조건 이렇게 바꿀 거야. 요즘 모의고사나 수능은 다 저렇게 바꿔내는 추세거든. 이렇게 절대 안 줘 이제 웬만하면. 그러니까 저 정도는 좀 보고 갑시다. 그 다음에 자 fx가 주기가 3인 주기함수인데 f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0에서 3까지만 정의하겠대. 0에서 3까지만 정의하겠대. 근데 뭐라 그랬냐면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돼. 어떤 주기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우리 고민 없이 두 개 나와야 된다 그랬지. 첫 번째, 애초에 얘가 반복되는 아이잖아. 얘가 반복되는 fx지. 애초에 반복되는 f가 뭐여야 돼? 연속이어야 되지. 얘가 연속이 아니면 당연히 주기함수는 연속일 수가 없잖아. 얘가 애초에 연속이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주기함수. 주기함수 선생님이 그림으로 좀 기억하자 그랬지. 이렇게. 이게 지금 3씩 반복되는 애니까 그냥 이런 그림으로 기억해. 이렇게 반복되는 애잖아. 그럼 0하고 3을 내가 들어가지고 여기다 붙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계속 연속성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0일 때랑 3일 때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야 내가 들어서 옮겼을 때 붙겠지. 그래서 이거 내가 뭐라고 기억했냐면 양 끝값이 동일해야 된다고. 양 끝값이 동일해야 돼. 그래서 fx가 연속돼야 돼. 자, fx 0하고 2 사이일 때는 얘 다항함수니까 연속이야. 2하고 3일 때 다항함수니까 연속이야. 그러니까 뭐만 보면 돼? 경계만 보면 되지. 경계에서 붙어야 돼. 그래야 fx가 연속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2 집어넣은 4 더하기 2a 더하기 b랑 여기다 2 집어넣은 0이 같아야 되네. 이게 첫 번째로 만족돼야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양 끝값이 같아야 된다고. 양 끝값 0일 때랑 3일 때가 양 끝값이잖아. 이게 같아야지. 여기다 0 집어넣은 b랑 여기다 3 집어넣은 2가 같아야 된다고. 항상 이렇게 풀 거잖아. 항상 이렇게. 그래서 b에다 2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3 나오나? 얘는 마이너스 3 나오고 얘는 2 나오고. 근데 문제에서 F7 구해달래. F7? 그러면 3씩 반복되는 애고 함수가 0에서 3까지만 정의되어 있으니까 얘를 빨리 F에 0하고 3 사이의 값을 넣을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돼. 그럼 주기가 3이니까 뭐 3씩 빼나가도 되고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도 되고. 그래서 1이랑 똑같지. 그래서 F1 1 집어넣으면 0 나오겠다. 얘는 정말 잘 해둡시다. 그 다음에 25번. 별표를 진짜 한 5개 쳤으면 좋겠는데. 내가 오늘 너네들한테 너희가 딱 한 문제만 기억하고 집에 갈 수 있다면 고민 없이 나 이 문제거든. 고민 없이 이 문제야. 개인적으로 시험에
1등급이나 2등급 상위권을 가르기 위해서 문제를 낸다고 하면 가장 낼 만한 문제? 요즘 트렌드에도 맞고 추세에도 맞고 내신에 내기도 좋고 좋은 문제라서 한 번만 고민을 해봅시다. 잘 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제 설명 잘 해볼게. 잘 해볼게. 지금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가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줬겠지? fx는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야. 근데 이렇게 쓸게 그냥.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y는 fx 곱하기 gx가 fx 곱하기 gx가 뭐래? 시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얘가 연속이래. 우선 여기까지만 끊어서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gx가 연속이야. f 곱하기 g가 연속이야. 근데 fx는 지금 무슨 함수지? 2차 함수지. 그러니까 무슨 함수? 연속 함수야. 얘 연속이야. 연속이야. gx는 그래프 줬잖아. 불연속인 거 맞아? x가 얼마랑 얼마일 때 왜? 멍 때리지 말고 빨리. x가 마이너스 3이랑 3일 때 불연속인 거 맞니? 얘는 x가 마이너스 3이고 x가 3일 때 불연속이라고. 근데 둘이 곱해서 연속이 되고 싶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가 불연속인 이 곳에서 얘가 얼마여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고. 그치? 우리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fx는 얘가 0이라고. 그럼 fx 바로 나오지. 최고차의 수가 1인 2차식인데 2차 함수인데 f-3, f3이 0이야. fx 뭐라는 거야? 요거라는 거네. 요거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잘할 수 있어. 자, 이제 문제 시작이야. 시작이야. 보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a 곱하기 gx가 뭐래? 한 점에서만 무연속이래. 이렇게 쓸까?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한 개야. 한 개래. 한 개래. 잘 봐. 선생님이 식으로 쓰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괜히 식만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깔끔하게 해볼게. 얘가 뭐니? 이게 뜻이 뭘까? fx-a. fx-a 뜻이 뭘까? 1학년 때 배운 거니까 우리 까먹었으면 지금 짚고 넘어갑시다. y는 얘는 물론 시계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fx에 x 대신 뭐 집어넣은 거야? x-a 대입한 거야. 이렇게 풀어도 돼. 식으로도 풀 수 있어. 식으로 풀어도 돼. 근데 그래프 관점에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x 대신에 x-a 대입했다는 게 그래프 관점에서는 무슨 뜻이야? x축 방향? 평행이동이지.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라는 거네. 맞아? 얘는 fx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야. 근데 잘 봐봐. 불연속인 개수가 얘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더니 불연속인 개수가 한 개만 나오고 싶대. 후보가 될 수 있는 건 뭐랑 뭐밖에 없어? 어쨌든 쟤네 곱해서 불연속이 되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 gx가 불연속인 게 x는 마이너스 3이랑 x는 3이니까 얘가 불연속이 한 개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어쨌든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3에서만 불연속이 되든지, 두 번째는 x는 3에서만 불연속이 되든지. 이 뜻인 거 맞니? 그럼 봐봐. 얘가 어떻게 되면 돼? 지금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여기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fx의 그래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x절편 하나가 마이너스 3이고 하나가 3이야. 이렇게 되지. 근데 둘이 곱한 게 x는 마이너스 3에서만 불연속이고 싶어. 그럼 얘가 x는 3에서는 뭐가 유지가 돼야 돼? 0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 맞아? x는 3에서는 연속이란 뜻이잖아. 거꾸로 말하면 x는 마이너스 3에서만 불연속이란 얘는 x는 3에서는 연속이 된다는 뜻이야. 그럼 x는 3에서 연속이라는 건 무슨 말이니? 이거 평행이동한 게 fx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게 3에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돼. 마이너스 3에서는 0이 되면 안 돼. 얘 얼만큼 움직이면 되니?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 맞아? 이거 들어다가 이렇게 옮기면 되겠네. 얼만큼 옮긴 거야? 마이너스 3을 3으로 이렇게 옮긴 거잖아. 얼만큼? 6만큼 평행이동한 거네. 이거 하나 된다고. 또 뭐도 돼. 뭐도 돼. 이것도 된다며. x는 3에서만 불연속이야. 그럼 x는 3에서만 불연속이란 얘기는 x는 마이너스 3에서는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내가 평행이동한 게 x는 마이너스 3에서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이거를 옮겨가지고 여기서만 0이 되고 싶어. 여기선 0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돼? 요렇게 옮기면 되겠네. 이거 있겠지. 얼만큼 옮긴 거야?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지. 이거 두 개밖에 없다고. 이거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6만큼 평행이동하거나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하거나 이거 두 개라고. 이거 두 개야. 개인적으로 딱 내신에서는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장기고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1등급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장기고는 이런 문제가 몇 개가 나오잖아. 이런 문제가 몇 개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몇 개가 나오니까 1등급을 가려면 이런 거를 몇 개를 할 수 있어야겠지. 선생님이 계속 이런 문제를 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야. 계속 봐야 돼. 이거 식으로도 할 수 있거든. 근데 식으로 하면 너무 끔찍해. 아니, 끔찍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프가 훨씬 좋아서 그래프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잡아야 되는 개념은 뭐야? 불연속과 연속을 곱했는데 연속이 되려면 얘가 불연속인 점에서 뭐가 돼야 된다고? 계속 0이 되면 된다고. 모든 건 그걸로만 푸는 거야. 모든 건. 그 다음에 27, 8 이렇게 갈 길이 뭐니? 27번 봅시다. 27, 28번만 하면 29, 30은 쉬우니까 잘 봅시다. 자, 27번. 자,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최고차 함수가 2고 3차 함수로 주어져 있다. 근데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그럼 얘 빨리 식이 잔뜩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 만들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수로 나와 있을 때는 불연속과 연속을 곱했을 때 그냥 얘가 0이다라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약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fx 곱하기 gx를 만들게. 그냥 만들어. x가 1보다 작을 때는 fx를 요걸 쓰면 되잖아. x가 1보다 작을, 여기다 쓰자. x가 1보다 작을 때는 둘이 곱한 게 얘랑 gx랑 곱하면 되는데 지금도 gx 이렇게 줬잖아. 나 이렇게 안 쓸게. 그냥 이렇게 쓸게. 선생님의 x 마이너스 1분의 gx라고 쓸게.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괜히 쓸데없이 너무 크게 썼다. 그냥 할게. 이게 연속이 되고 싶어. 그럼 빨리 어떻게 하면 돼? 1에서 붙으면 되지. 원래는 우리가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잖아. 여기다가 1 집어넣을 수 있니 없니? 이건 할 수 있어. 1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뭐 돼? 3분의 g1 되지. 요거랑 여기다 1 집어넣는 게 같아야 되는 여기다 1 못 집어넣지.
분모가 0되니까. 그럼 뭐 하면 돼? 극한 취하면 되지. 원래 극한이잖아. 원래 극한인데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은 것 뿐이잖아. 아이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아까랑 똑같아. 아까랑 똑같아. 잘 따라와봐. 극한의 기분 대입이야.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 분자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G1이 얼마야? 0이야. G1이 0이야. 얘가 얼마라고? 0이라고. 0이라고? 그럼 이제 생각해봐. 이미 벌써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거야. Gx는 x-1을 인수로 하나 가져야 되거든. 그럼 여기다 이제 x-1을 뭔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x-를 x-이렇게 약분했어. 그리고 또 1 집어넣겠지. 그게 뭐 나와야 된다고? 또 0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x-1이 어때야 돼? 하나 더 있어야지. 이렇게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극한값이 0이다라고 하면 분자가 0인자를 무조건 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 잘 따라와. 할 수 있어. 최고차의 수가 얼마인 3차식? 2인 3차식.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지. 쓰면 되겠지? K 얼마? K 얼마? 마이너스 2 맞아? 아니, 마이너스 4 맞아? 왜? 빨리 는 0이라고 생각해봐. 빨리 방정식 생각하자고. 2차 함계수 0이잖아. 세근의 합이 얼마란 얘기야? 0이잖아. 여기서 뭐 나와? x-1의 제곱이니까 1에서 중근 2개 나왔지. 세근의 합이 0이 되려면 나머지 한 근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네. 얘가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K 얼마?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전개해도 되고 지금은 B-A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봐. 마이너스를 대입 빨리.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똑같겠네. 그럼 4, 2, 8 이렇게 B-A는 10이 나오겠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자, 28번.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얘 정도는 이제 껌으로 풀 수 있다고. 방금 우리 엄청나게 어려운 걸 하나 보고 와서 이 정도가 이제 쉽게 느껴질 거야. 봅시다. 자, fx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0보다 클 때는 2x 플러스 a래.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a라 그랬거든. 그럼 빨리 0, 0 집어넣어봐. 경계를 한번 살펴보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a지. 근데 a가 뭐가 아니래? 마이너스 1이 아니래. 마이너스 1이 아니래.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거야? 얘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야? fx는 x는 0에서 뭐라고? 불연속이라고. 이 눈치를 빨리 채야 되는 거야.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야. fx는 x는 0에서 불연속이야. 자, 근데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싶대. 실수 둘이 곱한 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싶대. 그럼 빨리 생각해봐. 하나는 x야. 하나는 x-1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 fx는 x가 얼마일 때 불연속이라고? 0일 때 불연속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fx가 x는 0에서 불연속이다라는 건 정말 x가 0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들어오는 애가 얼마일 때, 이 동글뱅이가 0일 때가 불연속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맞니? 그러면 얘는 언제 불안해? 언제 내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저 안에가 얼마일 때? 0일 때 보면 되는 거 맞니? 얘가 0일 때랑 얘가 0일 때를 보면 되는 거지. 그 두 개만 체크해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나 뭐랑 뭐만 체크해보면 돼. x가 0일 때랑 x-1이 0일 때 두 개를 체크해보면 된다고. x가 0일 때랑
이때만 불안하다고. 나머지는 관심 없다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연속이야. 나머지는 연속이야. 항상 불연속인 데만 체크하면 된다고. 그럼 x가 0일 때라고 생각해봐.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써볼게. x에다가 0, 여기다 0 집어넣을 거잖아. 그럼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지. f에 0 곱하기 f에 이런 느낌인 거 맞니?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얘는 뭐야? f0에서 뭐라고? 얘 불연속이라며. 근데 곱한 게 뭐가 되고 싶어? 곱한 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싶어. 고민 없이 이거 뭐라고? 0이라고. 이거밖에 없다고. 불연속이랑 뭔가랑 곱해서 연속되는 건 얘가 0일 때밖에 없다고. 그럼 f-1 빨리 계산해보자. 0보다 작거나 같을 테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미 0이네. 이미 0이야. 아, 그러니까 x가 0일 때는 이미 만족되어 있어. 이미 연속이야. 그럼 요거 해보면 되겠지. 자, x-1이 0일 때니까 x가 1일 때거든. x가 1일 때. 그럼 얘도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어떤 느낌이야? f의 1 곱하기 f의 0의 느낌이지. 근데 지금도 똑같아. 얘가 뭐라고? 여기가 지금 불연속이라고. 그럼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면 된다. 이거밖에 없다고. f1이 0이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돼. 그래서 a 플러스 2가 0이다. 그래서 a는 얼마? -2가 답이야. 계속 같은 결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다는 느낌을 잡았으면 좋겠어. 같은 결을 갖고 문제를 풀고 있어. 그 다음에 29번. 29번은 선생님이 고른 이유가 아마 다 잘했을 건데 혹시 이거 계산 다 한 친구 있니?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부호가 바뀌는 것만 볼 거야. 쟤네가 얼마인지는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자, 봅시다. 지금 fx 빼기 x는 0은 0하고 1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냐고 물어봤거든? 그럼 내가 이거 gx라고 이렇게 둘게. gx라고 두고 여기 남아있는 거 다 계산해봐야 돼. 0,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1까지 다 계산해봐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 써보면 g0, g 3분의 1. 우리가 항상 문제 풀 때 뭔가를 계산하고 쓰다가 시간이 다 가잖아. 항상 여우같이 풀어야 돼. 여우같이 풀어야 돼. 계산하면 되잖아. 자, G0은 F0 빼기 0이지. 그러니까 F0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건 쓸게. 이렇게 썼어. 자, G3분의 1은 F3분의 1 빼기 3분의 1이거든. 여기서 3분의 1 빼면 되지. 양수야, 음수야? 아, 음수겠지? 더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음수네. 이렇게만 쓰자고. G2분의 1, 2분의 1 빼기 F2분의 1 빼기 2분의 1. 여기서 2분의 1 뺄 거야. 큰 거 뺐으니까 음수네. 이렇게 해야 돼. 3분의 2, 여기서 3분의 2 빼면 양수지? 여기서 4분의 3 빼면 되잖아? 양수지? 이렇게. 여기서 1 빼면 음수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부호 바뀌는 거. 2개 나오겠다.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31번. 이게 원래 미분 배우고 하면 편한데 우리 미분 배웠잖아. 알잖아. 미분 아니까 미분으로 풀게. 이거 미분 아니고도 풀 수 있는데 미분 안 쓰고도 풀 수 있어. 근데 그러면은 너무 보기 안 좋고 끔찍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미분으로 풉시다. 자, 구간 5하고 10 사이에서야. 지금 31번은 여기 닫혀 있고 32번은 양쪽 열려 있어. 그거 잘 체크해줘. 그거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까. 자, 닫힌 구간 5하고 10에서 fx는 0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냐고 물어봤어. 왜 극한으로 줬는지 생각해야 돼. 왜 극한으로 줬을까 생각해야 된다고. 여기 지금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f5가 얼마야? 0이야. f5가 0이야. 여기 지금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 가거든? 그래서 f10이 0이야. 근데 너희가 이것만 쓰면 절대 안 돼. 수학은 절대 정보를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는다 그랬던 거 기억하니? 왜 하필 극한으로 줬을까?
이거 내가 만약에 F5가 0이고 F10이 0이라는 것만 쓸 거면 이거 절대 이렇게 안 준다고. 빨리 뭐 생각할 수 있어야 돼? F5가 0이잖아. 빼기 F0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그럼 이거 뭐가 돼? 미분계수의 정의가 돼. F'5가 얼마라는 거야? 10이라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지. F10이 0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F10 이렇게 쓰는 순간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잖아. F'10이 얼마다? 5라고. 그럼 그림 한 번만 그려봅시다. 자, 50이 이렇게 있어. 자, 5일 때 0이래. 10일 때도 0이래. 근데 5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10이야, 10. 무슨 말이야? 여기서 아주 찰나의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위를 이렇게 향하고 있다고. 10에서의 미분계수 5거든? 얘도 똑같이 10에서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어. 그럼 생각을 해봐. fx 다항함수, 다항함수라 했어. fx 다항함수래. 얘가 올라갔어. 근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고 싶어. 그럼 무슨 일이 여기서 한번 발생해야 돼? 내려갔다 올라와야겠죠.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 여기서도 증가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야. 닫힌 구간. 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 몇 개 나와? 3개 나온다. 3개 나와. 이거 열린 구간이면 양쪽 끝에 빼줘야 돼. 선생님이 이거 미분 안 쓰고 한 번만 풀어볼게. 만약에 이거를 내가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더 끔찍하니까 생각할 수 있게 정석적으로 한 번만 해보자고. 한 번만 해볼게. fx는 f5가 0이고 f10이 0이니까 뭐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x 마이너스 5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고 x 마이너스 10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 맞니? 근데 얘가 다항식이라 그랬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gx. 그럼 내가 여기 fx에다가 저거 써봐. 그럼 x 마이너스 5 지워지지? 지워지고 5 집어넣어봐.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곱하기 g5가 되지. 얘가 얼마야? 10이야, 10.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g5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나와. 여기다가 집어넣어볼게. x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10 지워져. 10 집어넣으면 10 집어넣으면 5 곱하기 g10이 5가 나오지. 그러니까 g10이 얼마라는 거야? g10이 1이라는 거야. 그럼 봐봐. gx는 5랑 10에서 부호가 어때? 다른 거 맞니? gx가 뭘 갖고 있어? 마이너스 5랑 10 사이에 실근을 하나 갖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gx는 이런 걸 인수로 하나 갖고 있을 거야. 이런 걸 인수로 하나 갖고 있어. 근데 이 c가 뭐라고? 5하고 10 사이라고. 맞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gx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럼 얘는 해가 5, 10, C 3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3개가 답인 거야. 이게 미분을 안 쓰고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이야. 당연히 이게 편했으면 좋겠어. 그래프의 관점으로 보는 게. 그래서 어제랑 비슷해. 어제도 내가 9시까지 수업을 했거든. 근데 점점 잘 푸는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니 내가 드는 생각은 이거야. 선생님이 마풀할 때 터프 문제를 의무로 하진 않겠지만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 지금 우리가 터프 문제가 딱 요 정도 수준 위아래 이렇게 엇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럼 기말고사 준비할 때는
해도 좋지 않을까. 그냥 싹 다 하면 물론 앞에 게 기본적인 게 잘 된다는 가정하에긴 한데 선생님이 좀 욕심을 좀 부리고 있는데 너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게 오늘 한 게 그냥 이거를 지금 너네가 다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된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런 걸 목표로 삼자고 저렇게 나도 문제를 풀어야겠다. 저렇게 뭔가를 볼 수 있어야겠다를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까지 하고 클린이 그냥 스텝 1 문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추린 건데 어렵지 않을 거라서 여기 앞에다가 놓을 테니까 쉴 사람들 개별적으로 쉬었다가 하고 풀 사람들은 가져가서 풀고 다 풀면